여러분 혹시 계피 좋아하세요? 저는 계피를 정말 좋아해서 사탕도 계피맛 사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정향 그리고 후추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손꼽히는 계피는 톡 쏘면서도 맵싸한 맛을 자랑하는 최고의 향료이자 그 속에 숨겨진 탁월한 효능 때문에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며 체지방 감소,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몸에 돌연변이 세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하죠. 실제로 암 전문 국제 암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 계피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20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암덩어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고 4주 후에는 무려 80%까지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41가지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에 면역 증진, 정력 강화, 위장 건강,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계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계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계피를 시나몬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모 연예인이 방송에서 시나몬 가루를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혈압과 혈당에 좋다는 말에 너도 나도 계피를 많이 찾지만 계피를 시나몬처럼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영어로 하면 시나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시나몬과 계피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라는 시나몬이 단지 계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계피의 학명은 보통 차이니즈 시나몬이나 카시아 시나몬이라 부르고 시나몬의 학명은 실론 시나몬이라 부릅니다. 실론 시나몬은 스리랑카의 옛 지명인 실론섬과 인도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계피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섭취했다가는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독성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지어 동물 실험 결과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쿠마린 성분은 실론 시나몬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카시아 시나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실론 시나몬의 쿠마린 성분이 0.004% 정도로 함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이 약 1%로 비교적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1에서 2티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쿠마린 허용치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2013년 당시 한국에 수입된 계피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계피가 2127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 계피가 49톤으로 15.7%를 차지했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 카시아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에 비해 값이 저렴한 데다 소량만 사용해도 맛과 향이 강하기엔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식품으로 흔히 수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카시아 시나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시아 시나몬에는 쿠마린 성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자칫 간과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계피를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피가 아니라 실론 시나몬을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섭취하실 때 이 점 잘 알아두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계피를 가루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계피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섭취량이 늘면서 그에 따른 섭취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피 가루를 그냥 입에 털어넣고서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섭취법입니다.
계피가루를 그대로 입에 넣게 되면 입안과 목구멍에 자극을 일으켜 자칫 사례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 가루가 폐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피가 가진 섬유질을 폐가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폐에 축적되어 염증이 지속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루를 직접적으로 바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입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계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못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구강 박테리아를 억제하며 충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입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같은 구강 조직에 자극을 일으켜 잇몸이 붓는 등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침분비가 원활한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낮겠지만,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거나 침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섭취한 뒤에 잇몸이 가렵거나 뜨겁고 붓는 증상이 생긴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계피를 드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피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피는 적당량을 섭취할 때 대부분의 약물과 함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심장병, 간질환 치료제 등의 약을 복용 중일 때 계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피의 효능들이 이러한 약물과 더해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과를 향상시키거나 반대로 효과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 중에서도 파라세타몰, 아세트아미노펜, 스타틴과 같은 약들은 계피와 만나면 간에 부담을 줘서 간 손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항체 생산을 촉진시켜 기침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특히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명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꿀을 큰 술로 하나, 계피가루를 작은 찻술로 반을 섞어서 복용시켰더니 이 200명의 환자들 중에서 73명은 일주일 내에 통증이 완전히 가셨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통증 없이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나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폴리페놀은 인슐린 민감성 향상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성분이며 뜨거운 물과 섭취하실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계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커피에 타서 먹는 것입니다. 계피를 섭취하는 방법 중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계피를 조금만 첨가해 준다면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요. 계피 중에서도 실론 시나몬은 우리가 알던 카시아 시나몬보다 향과 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은은한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려울 것 없이 커피 한 잔에 시나몬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커피 원두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는 이미 시나몬 스틱을 넣고 끓여서 만든 카페 드 올라라는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계피는 체내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각종 염증 분자를 차단해 염증에 관련된 질병 발병률을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질에 의해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으니 꼭 커피에 계피를 첨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 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 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혹시 뜻밖이라 놀라셨나요?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 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 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 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 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신운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신운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신운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식탁 위에 항상 바나나가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하지만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음식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리다 보니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말린 과일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되도록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특히 이 두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고,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근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유명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 음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미국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더디게 만드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다른 반찬 하나 없어도 김만 있으면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는데요. 요즘에는 김밥의 인기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유명한 기념품이기도 합니다. 김은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를 돕는 마그네슘,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피로를 해소하는 망간, 노화를 예방하는 셀레늄 등 우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뼈와 치아 건강을 좌우하는 칼슘 역시 해조류 중에서도 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대 식품영양학과에서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 11종의 영양 성분을 분석했더니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해조류가 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양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단백질인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소고기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반찬, 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도토리묵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탱글탱글하고 쫀득한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솔솔 뿌려 먹으면 정말 이만한 별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 김과 도토리묵을 같이 먹는 것은 건강에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도토리묵의 주재료인 도토리에는 아콘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우리 몸속에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물질을 배출해주고 도토리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며 세포 산화를 촉진하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이 탄닌 성분이 김과는 최악의 궁합이 되는데요.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로 바뀌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때 탄닌철과 결합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기기 때문에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각각 놓고 보면 분명 모두 좋은 음식인 게 틀림없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다면 몸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체내의 영양 성분까지 빼앗아가니 그야말로 독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도토리묵은 별다른 열처리 없이 바로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조리하기 전에 도토리묵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면 됩니다. 도토리묵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고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주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끓는 물에 데친 도토리묵은 특유의 쓴맛이 제거되고 탱글탱글해져 식감 또한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같이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맛있게 드시고 맛과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양의 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을 많이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몇몇 김에 들어있는 중금속 때문인데요. 김은 맨김으로도 먹고 밥반찬으로도 먹고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의 양식장 2곳과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곳, 중도면 소재 1곳, 총 8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김에서 발견된 중금속은 수은과 납, 카드뮴 등 다양한데 이러한 중금속이 발견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로는 산업 폐수, 농약, 광물 비료 등으로 오염되거나 김의 가공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조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일은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해조류는 기본적으로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때 산업 폐기물, 수질오염, 해양오염 등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러한 오염 물질은 해조류에 흡수되어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금속이 많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해서 몸에 쌓이게 되면 호흡곤란, 식욕부진, 심폐기능 부전, 신장병, 간손상, 생식기능장애,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폐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각종 암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김과 같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먹는 것에 주의하고 하루 섭취량은 A4용지 크기 기준 2장 이내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조미김을 먹는 것입니다. 김은 그냥 맨김을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 약간의 소금을 가미해서 만든 조미김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어우러져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김에 발랐던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산패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산패된 김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을 매번 먹을 때마다 기름을 바르고 굽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한꺼번에 만들어 놓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을 구매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발라져 있던 기름은 공기나 햇빛으로 인해 맛과 성분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조미김을 대상으로 개봉 후 보관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적 가치가 감소하고 눅눅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 산패된 기름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동맥경화증, 간비대증, 간세포 괴사와 치매에 이어 세포 변이를 유발하여 암을 일으키는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미된 김뿐만 아니라 일반 김에서 보랏빛을 띈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김은 버리기 아깝다고 먹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김을 구매하셨다면 되도록 짧은 기간에 소비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산패되지 않도록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먹다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가급적 냉동고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온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고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작용하여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 활동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 필요한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는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실 경우 과잉 섭취된 요오드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논문에 의하면 해조류를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3.8배 높았으며, 해조류가 든 간식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취급하고 과다 섭취한 20세 일본 여성에게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다가 이 간식의 섭취를 중단하자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조류를 흔하게 접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혈액순환과 변비 등을 개선하고자 다시마 가루 같은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갑상선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요오드를 공급하는 주요 식품으로는 해조류가 65%로 가장 많았고, 절임 채소류가 18%, 생선류 4.88%, 우유와 유제품 2.9%, 곡류 2.5% 순으로 해조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김과 같은 해조류 섭취에는 유의하시고, 갑상선이 건강한 분들이라도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요오드 과잉 공급으로 인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김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시는 것입니다. 김을 구우면 김에 들어있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을 굽는 시간은 30초 내외로 짧으면서 굽는 행위만으로는 영양 성분의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김을 구우면 열이 가해지면서 김의 단단한 분자가 쪼개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의 용출이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했더니
말린 김보다 구운 김에서 비타민 B2와 비타민 C의 함량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을 굽게 되면 김 색깔이 초록 빛깔로 변하게 되는데요. 김을 구웠을 때 초록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김 속에 함유된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피코시안 성분은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혈관 기능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피코시안이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구운 김의 피코시안 성분은 구취의 원인이 되는 균 번식을 막고 구운 김을 씹으면서 자극되는 침샘으로 인해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김에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에 좋은 비타민 B1, B2, 그리고 김에만 존재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포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김의 비타민 B1과 B2 성분은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포피란 성분은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체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때문에 뇌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을 도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김만 먹어도 좋지만 여기에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계란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이 두뇌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도와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더군다나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더해주고 김에는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완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한 이 두 음식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드셔도 좋은 식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계피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